그 해설집을 봐봐요. 해설집 41번의 해설집. 거기 순서가 나와 있어. 그걸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자, 시행자가 이제 공사 완료 이렇게 하겠죠. 완료가 되면 항상 뭘 신청하냐면 준공 인가해 달라고 신청을 해. 자, 신청을 누구한테 했나요? 시장, 군수 등한테. 그 순서 그대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신청했고, 신청이 들어가면 무슨 검사해? 준공검사. 뒤로 할게요. 준공검사 되면 준공인가. 자, 인가되면 공사 완료 고시한다 이렇게 났죠. 전부 누가? 시장, 군수 등이. 그럼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측량? 대지 확정 측량. 그리고 토지 분할. 이런 절차를 시행자가 거치고 요걸 거쳐야 무슨 처분한다? 분양 처분한다. 자, 분양 처분을 학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소유권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권리 이렇게 말해. 또 시험장 가면 이거 안 써주죠? 그냥 뭐라고 나와? 이전 고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전 고시 그럼 이걸 말하는 거야. 이전 고시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출제변이나 법조문에는 그게 없어. 그냥 이전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자, 이전 고시한다. 누가? 시행자가. 그 분양 신청한 사람들에게 어디서 정한 대로?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뭐하고? 통지하고, 그리고 권리 이전하고. 지금 세 개 써진 걸로 하는 거예요. 이전했으면 뭐하고? 고시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통지했으면 이전하고, 이전했으면 뭐하라? 고시하라. 줄여서 이전고시 이렇게 말해. 그때 고시가 되고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돼야 무슨 권? 소유권을 취득한. 요 지문이지. 그럼 아까 환지처분하고 개념은 같아. 같은데 용어들이 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 뭐 들어가? 등기하고 청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아까 등기를 언제 해야 돼? 요 이전 고시 됐으면 14일이야, 지체 없이야. 지체 없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아까는 등기되면 공고하고 14일 이렇게. 여기는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 과정이 지금 시험에 내는 절차야. 끝부분 절차 내면 요걸 내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면 요 부분이야. 요거하고 요 이전 고시 됐을 때 요 과정을 내. 그러면 준공인가가 되면 요 인가 고시의 다음 날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해제는 어떤 경우야? 정비구역 해제가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제된 거고, 지금은 사업이 끝나서 해제된 거야. 그럼 끝나서 해제될 때는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환원되는 게 아니라 요 준공인가 되고 고시되면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봐. 근데 요 날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고시야? 이전 고시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 아무 말 없으면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봐. 근데 시험에서 요게 수립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수립됐다는 무슨 고시? 이전 고시 다음 날 이렇게 나오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자, 지문 확인할게요. 여러분 책에 17번 지문. 17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죠. 찾았나요? 그리고 18번.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무슨 날에 고실, 이전 고시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봐. 그러니까 두 가지야.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되는 것이 아무 문장 없을 때는 무슨인가? 준공인가 고실 다음 날. 근데 관리처분 수립했다 이 말이 보이면 이전 고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봐. 근데 환원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유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다시 17번 지문 뒤에 부분.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계로 관리해. 왜 지구 단위 관리가 나온가 기억해 봐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무슨 구역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내리잖아. 그러니까 해제돼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계로 관리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18번 17이나 18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랬지. 조합이 해산되는 건 별도 해산 절차가 필요하지. 정비구역 지정 해제됐다고 조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랬지. 여러분 시험에 효력을 준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요 이전고시 할게요. 자, 이전한다. 어디서 어디로 이전해? 이전한다. 종전에서 어디로? 분양받은 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전할 때 종전에서 분양으로 가는데 안 가는 게 있다. 세 가지. 무슨 권? 지역권은 안 가. 두 번째, 등기. 등기된 권리는 이전이 돼야 돼. 근데 등기된 권리 중 요치권, 질권은 안 돼. 등기되면 다 넘어가야 돼. 근데 무슨 권이 나오면 요치권, 질권이라고 써지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 임차권. 임차권 넘어가. 넘어가는데 반드시 뭐 아니면 뭐 등기됐거나 대항력 이 말이 나와야지.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과 준임차 이래야 넘어가는 거야. 요거 없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디 몇 번을 보냐면 자, 20번. 20에서 23을 또 묶으세요. 그래서 20은 소유권을 이전하면 뭐하고 고시하고 순서 그 다음에 보고하고 그리고 고시 있은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21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질권, 유치권 및 가압류된 등기된 권리. 뭐가 틀렸어? 유치권, 질권 안 돼. 등기자가 보이면 다 돼. 그런데 유치권, 질권은 안 돼. 그러니까 권리 외우지 말고 그냥 등기된 권리 써줬으면 쭉 뭐가 있다 없다. 유치권, 질권 있다 없다 확인하면 돼.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대항력을 갖춘 무슨 권? 임차권은 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물에 뭐 된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봐. 요게 해설이 없어. 그죠? 여러분 이거 아까 해설집에 보면 있어 없어? 그래 그게 빠졌어. 21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뭐는 안 돼? 등기가 됐어도 무슨 권은 유치권, 질권 안 되고 해설이 있는데 그게 빠졌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고. 그리고 자 22번에 보니까 등기가 나오면 언제 한다고? 등기 지체 없이 한다고 나오고. 23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그 이전 고실의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아까 환지 처분에도 다음 날로 5년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24번 지문이 물상대위죠. 아직 끝문장 확인해. 물상대위란 무슨 권에 대해서? 저당권. 저당권은 어디에? 청산금에 대위해야 돼. 사전 압류해야 돼. 그러니까 굵은 것이 지급하기 전 뭐하라? 압류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거 읽으시면 되고. 물상대위야. 41번이 요 절차를 시험에 낸 거죠. 요렇게 해놓고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래서. 그러면 그 네 개 중에 뭐가 가장 빨라? 그래 준공인가. 그리고 자 준공인가 다음에 뭐 들어갔어?
대지 확정 분할 요게 남았네. 그럼 분할이 두 번째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에서 뭐 한다? 통지한다. 그죠? 통지한 다음에 뭐 했어? 이전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지? 답은 1번이 되겠죠? 요게 기출문제야. 그 다음 42번. 주택법상의 주택과 규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다도 해설집 보세요. 10번하고 14번 사이에 12번을 또 넣으세요. 거기에 그 두 개가 빠졌어. 해설집에 42번의 해설집에 답이 1번, 7번, 10번 그랬잖아. 10번 뒤에 몇 번? 12번. 거기 하나 그 두 개가 오늘 빠졌어. 네, 넣었죠? 자, 그럼 보시고. 자, 주택법상의 주택법상의 주택이란 종류가 뭐예요? 단독, 공동이죠. 자, 단독의 종류 세 가지야, 네 가지야? 세 가지. 건축법을 할 때는 네 개, 주택법을 할 때는 세 개야. 공동주택도 그렇지 세 개와 네 개의 차이죠.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관. 이 공간은 주택법에서는 제외, 건축법에서는 포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근데 기숙사는 제외. 근데 29에 30회를 요걸 다 냈어. 내리 두 번 다 낸 거야. 29에 30회가. 아껴놨다가 이번에 내주지. 응? 요렇게 쉬운 거를 이번에 내주지. 근데 어차피 해도 똑같아. 또 내. 어차피 또 내는 거야. 그때 이제 구분법이라는 게 있죠. 다중과 다가구 구분. 다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 자, 구분은 전부 무조건 뭘로 해? 층수, 응? 층수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구분하죠. 이것도 구분하라 그럼 뭐로? 층수와 바닥 면적 합계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구분법 물으면 무조건 층수나 바닥 면적 합계에 의한다 이러면 맞는 거야. 그러면 단독에서 층수는 무조건 몇 개 층? 3개 층 이하로 돼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동에 가면 층수가 어떻게 나와? 5개 층 이상이냐 4개 층 이하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단독에서는 4라는 개념은 없지. 무조건 3이지. 근데 공동이면 5개와 4개. 5개는 뭔데? 아파트. 4개는 연립과 다세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도 2개가 3계층이고 2개가 4계층이니까 이제 구분이 면적이겠죠.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냐 660제곱미터 이하냐. 330은 다중, 요거는 다가구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제 다중은 이런 거 상관없이 다중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무조건 다중은 숫자 없이도 뭐가 나오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다중이야. 원래 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게 있어야 돼. 보통 우리 독립된 주거 형태가 뭐예요?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돼. 요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없어도 되는 주택이 뭐다? 다중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즘은 보이면 무조건 다중이야. 또 다중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 요 말 나와. 요 말 딱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다중이다. 층수 면적 따질 필요도 없어. 이때는 딱 답이야. 그리고 이제 다가구일 때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층수가 4개 층일 때 4개 층이 연립 다세대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주되 초가냐 이하냐지. 초가는 연립, 이하는 다세대. 그럼 이제 답이 하나씩 있네. 답이 하나씩. 5개 층 그럼 뭐야? 그건 그냥 볼 것 없이 아파트야. 330은 다중. 660 초가 그러면 연립이죠. 그럼 660 이하가 이제 문제가 되지. 660 이하는 두 개니까 뭐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가 있잖아. 그때 3이냐 4냐지. 3계층은 다중, 4는 다세대 이러면 돼. 여러분 시험 맨날 구분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것은 나와. 부동산학 개론 내놨지. 그러니까 공법 공부하는 사람 이거 못 푸는 거야 자체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공법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주택이 있는데 요런 주택에서 뭐가 나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요런 말이 나올 거고 또 요런 주택에서 뭐가 나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야? 단독 공동이라는 얘기. 단독 공동. 이게 새로운 주택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요건이 갖추면 요렇게, 요건 갖추면 요렇게 부른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서의 요건이라는 말은 국민주택은 어떤 요건? 누가 만들어야 돼?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만들었을 때 규모 얼마? 85 이하. 그 다음에 또 돈이 나와야지. 국가나 지자체 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돈으로 만들어서 얼마? 85 이하. 그럼 국민주택. 그거 아니면 뭐 민영.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야? 공동이야. 이건 단독도 되고 공동도 돼. 근데 이거는 반드시 공동해야 돼. 자, 공동이 될 때 이 공동이 요건 세 가지 갖추면 되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도시지역의 건설. 그럼 뭐라고 그래? 도시형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주택이니까 요것만큼 반드시 깨우쳐야 돼. 왜? 여러분 시험에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 시험 문제가. 여기 이 말로 지금 요놈만 갖고 작년에 2문제, 재작년 2문제 나온 거잖아. 주택 개념. 그게 주택법이 쉽다는 게 그거야. 나오는 데서 딱 내주니까 쉬운 거야. 근데 건축법은 어디서 나올 줄을 몰라. 또 안 배운 것도 내기도 하고. 근데 주택법은 안 배운 거 낸 적이 없잖아. 우리 배운 과정에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주택법이 조금 쉽게 느껴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주택법 1번.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되 단독 4가지 나왔으니까 틀렸지? 뭐가? 공간 그리고 기숙사는 아니야. 그 해설 써놨어. 해설 써놨고. 자, 2번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으며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1번처럼 내기도 하고 2번처럼 내기도 하고 그래. 2번 내면 맞는 거 1번 내면 틀린 거 그러는 거야. 3번에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주택 구분은 어떻게? 그렇지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연립과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해? 동당, 바닥, 면적, 합계에 의해서 구분하지. 그 이론 나오면 이렇게 나온 거. 숫자 나올 때는 660 초과냐 660 이하냐 이렇게 내는 거고. 자, 5번, 6번, 7번이 국민주택이 하는 거죠. 5번 맞고, 그죠? 이건 안 읽어도 알겠죠? 그 다음에 규모는 항상 얼마를 말해? 85지. 근데 예외로 얼마? 100이야. 자, 예외 100이 언제 나와? 어디서 나와? 자, 100의 밑에다 써봐. 100, 거기다. 어디 아니어야 돼? 수도권 아니어야지. 어디가 아니어야 돼? 도시지역 아니어야지. 그런 어디? 읍면.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이야. 그럴 때는 100 이하가 돼. 그럼 이런 문장 없으면 얼마? 85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러면 이제 6번 지문.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에서 건설한 전용 면적 80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잖아. 토지공사가 만들었어. 규모 얼마? 85.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85 이하로 나와야지. 그래서 그 지문이야. 그러니까 5번 지문이 법조문이고 6번하고 7번에 시험에 내는 지문이야. 자, 7번. 지자체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돼? 50 이상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국가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얼마 받아서 하라 그런 말은 없어. 그 다음 8번. 전용 면적이란 공동주택일 때 어디를 기준해? 외벽, 내부선. 그래서 안목지수 기억하시지? 안목이 뭐라고? 보여. 그래 여기 봐봐. 외벽에 내부선 그랬잖아. 내부선 보이지? 그러니까 안목지수. 중심선은 보여 안 보여? 저 중심선 안 보이지. 중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내부선이야. 내부선. 근데 단독일 때는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해야 돼.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은 외벽 내부선 기준이고 단독은 바닥 면적이야. 바닥 면적. 근데 바닥 면적에서 뭐 빼라 그게 문제지. 무조건 뭐 빼야 돼? 지하실 빼고 본 건물하고 분리된 거 빼고 그러라는 얘기지. 자, 9번 민영주택이란 뭐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죠. 10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주택이야. 시험에다 있는 주택 그래 틀렸지. 없는 주택. 두 세대가 살아도 소유권은 몇 개? 한 개밖에 없어. 이때 기준은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용면적 합계는 얼마 넘지 않고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 세대수든 면적이든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 틀렸고. 자, 11번에 준주택이란 네 가지를 말해. 기숙사, 다중생활, 노인복지, 오피스텔이야. 왜 다중생활이 굵은 글씨야?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 말이야.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야. 다중생활시설이야. 다중이용 건축물이 뭐야? 바닥면적 합계 5천 되는 이거잖아. 다중생활은 고시원이야. 고시원. 전혀 다르지. 자, 백화점 뭐야? 다중생활이야. 아니 다중이용. 그지? 다중이용이야 백화점은. 근데 다중생활은 고시원이야. 그러니까 전혀 달라. 다중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다중생활, 다중이용 전혀 달라.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서 복리시설이란 복리시설 요게 이제 해설이 빠진 거야. 복리시설은 나이순으로 했어. 나이순 기억하셔?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경로당, 근생까지지. 관리사무소 이게 들렸지. 거기다 이제 부대시설이란 하고 해설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 자,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 그리고 주차장, 뭐 담장 또는 전체적으로 건축 설비 그러지. 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담장, 건축 설비 이런 것은 부대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죠. 틀렸고. 주택단지라 아까 배웠잖아 한번. 어디서? 정비법에서 또 나왔잖아. 바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죠. 그런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10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죠. 여러분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 이게. 통째로 한 문제씩. 그러니까 단지가 있는데 단지 안에 뭐가 지나가?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통과돼. 그럼 각각 분리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숫자 나온 두 개를 반드시 기하라는 얘기지. 일반도로 얼마? 20 이상. 예정도로 10m 이상이어야 돼. 8m 이상. 맞지 10m니까. 폭 10m인 예정도로 맞지. 얼마? 예정은 8m 이상이야. 거기다 써 8m 이상. 그러니까 10m니까 맞지. 그죠?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온 질문 하나 뽑았죠.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은 얼마 이상? 20 이상이어야 돼. 예정은 8m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0m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헷갈릴까 봐서 10을 또 준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12번 틀렸고 14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는 알겠지? 공구는 하나의 단지야. 하나의 단지인데 6m 이상의 너비로 경계가 설정이 되고 공구별 세대수가 얼마고? 300이고. 근데 착공신고나 사용권은 별도래. 그럼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주택단지는 몇 세대?
그때는 600이어야 돼. 공구는 300이니까 그렇게 분할할 수 있는 주택단지는 그럼 얼마? 600 그래야 600. 뭘 적어? 외우면 됐지. 얘는 그 적을 시간 외우겠다. 잘못 적어 또 틀리지 말고. 자, 43번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다 밑줄 긋고 공동주택 일단 써봐요. 무조건 공동이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근데 공동주택이 1번 세 가지 요건을 갖추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어디지요? 도시지역에 건설이 되면 그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3개 있다는데 2번부터 5번까지가 원룸형이죠. 그 다음에 6번이 단지형 연립, 또 단지형 다세대라는 게 있지. 다세대는 아예 안 썼어. 연립과 다세대가 있다. 그러면 자 2번에 원룸형 주택이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무슨 주택이다? 공동이다 써놨잖아. 그럼 공동이니까 뭐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 그때 3번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4번 원룸형은 원래가 공간이 몇 개인데 한 개지 한 개. 근데 30 이상일 때 2개 공간이지.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35인 경우는 몇 개? 2개의 공간으로. 다음 5번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전용 면적은 얼마다? 50이하고 지하층이 아니야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몇 제곱미터다? 50이다 그래야지. 왜냐면 무조건 도시형에서 아파트라는 건 적지 말고 있어. 해설이 있다. 무조건 도시형에서 아파트 그럼 뭐다? 원룸이다 생각하는 얘기야. 연립 다세대 아니니까 원룸이잖아. 원룸이니까 무조건 얼마다? 50이하다 그래야지. 자, 거기 몇 번을 보자면 10번 지문.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요게 틀렸다 그 말이지. 해설 봐요. 해설 봐. 그 10번 해설. 뭐라고 돼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뭐다? 원룸형이다. 원룸이니까 얼마다? 50 이하다. 그리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85 이하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도시형에서 아파트 나오면 무조건 뭐다? 원룸이다. 원룸이니까 얼마지? 50이지 85 아니라나. 뭘 또 쓰냐? 해설이 있다는데? 뭘 쓰고 있는 건데? 뭘 쓰고 있었어 지금? 해설 8번 읽었잖아. 해설에 이쁘게 써놨구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된 아파트는 뭐다? 원룸이다. 원룸이니까 얼마다? 50. 써놨는데 뭘 쓰고 있는 거야? 아, 문제집에 또 쓰는 거야? 아니지. 그런 거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써놨구만. 또 열심히 뭘 받아 적네. 받아 적으면 제대로나 적으면 괜찮아. 잘못 적었다가 나중에 틀리지 마라 그 말이야. 괜히 잘못 적지 말고. 그 적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적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내년에 또 봐야 돼. 자꾸 이 시기에는 적는 거 아니야. 이 시기에는 몰라도 그냥 막 해. 몰라도 적지 말고. 자꾸 적으려고 생각하면 자꾸 머리가 그리 가지. 자, 안 될수록 쓰지 말 거. 안 될수록. 그게 합격이야. 자, 6번부터 다시 6번. 단지형 연립은 원룸형이 아닌 연립이라는 얘기지. 원룸이 아닌 연립이라 얼마야? 85야 그 말이지. 아까 원룸에가 연립이 있었잖아. 그거 아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건축연에 심의 받으면 몇 개층까지? 5개층 건축하죠. 원래 연립과 다시 4개층이잖아. 근데 심의 거치면 5개층까지 가능하고. 7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은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원룸하고도 단지형 연립 단지 다세대하고도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8번 원룸형과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해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인집 생각하라 그러죠. 원룸은 50 이하인데 주인집도 50 이하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세대만큼은 80억 넘게 지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9번 지문. 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하고 도시형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는 함께 건축할 수도 있는데 지역이 틀렸지? 상업이 나올 때는 준주거라고 그랬지? 상업이 보일 때는 준주거로 찾아야 돼요. 그럼 9번, 10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저 뒤에 나올 건 미리 해놓은 거고. 44번. 주택 조합에 대해서 틀린 거. 자, 조합만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주택조합은 종류가 몇 개?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죠. 근데 설립하는데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 받는 경우가 있고 설립 신고라는 게 있죠. 원래 조합 설립은 신고가 없는데 주택법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규정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인가는 어떤 조합일 때?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 다 돼. 근데 설립 신고는 무슨 조합만? 직장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은 2번 되는 거네. 인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인가예요. 자, 그러면 1번. 지역과 직장 조합은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지.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거고. 그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건 2가지가 필요하죠. 자, 80% 이상의 무슨 권? 사용 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 무슨 권? 소유권도 확보해야 되지. 그러니까 2번이 새로 신설인 거지. 옛날엔 80 이상 사용권만, 근데 지금은 15 이상 소유권도 확보하고, 확보해서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설립 인가 받아라. 요 내용이죠.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은 문장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자, 절차상에 뭐가 필요해? 결의서하고 플러스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결의하고 인가. 그 결의는 쭉 뒤에서 할 거야. 여기서 하고 또 하면 안 되니까 결의서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설립신고는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지. 국민주택 뭐 받는데? 공급받는 무슨 조합은? 직장조합은 시장 등한테 뭐하라? 신고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인가 받은 거, 인가 받았어. 신고했어. 그러면 자, 인가 받은 거 변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가. 신고한 거 변경한다. 신고. 자, 해산할 때도 똑같이 뭐 아니면 뭐 인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요거야. 여기까지 다 물어봐. 그래 놓고 이제 페이지를 한 장 넘겨봐요. 일단 넘기면 45번 지문에가 리모델링 조합하고 리모델링이 나와.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다 설명할게요. 이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결의서하고 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결의서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할 경우가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다시 전체 각동 요게 나와야 돼. 그럼 전체는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의 요게 나와야지. 결의 및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의는 3분의 2와 과반수야. 그런데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때 결의에 찬성 안 하면 뭐 한다? 매도 청구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의에 찬성 안 하면 뭐 들어가? 매도 청구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리모델링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그럼 리모델링은 뭐가 필요해? 동의와 허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고 리모델링은 의미가 달라. 리모델링 할 때 뭐가 필요해? 동의서야. 조합 설립할 때는 결의서고. 그리고 인간대 여기는 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해미할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이 뭘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대수선한다, 증축한다 이 말이지. 그거 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거고 그 행위할 때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합 설립은 결의고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수선 얼마? 기간 10년. 응? 요거 10년. 10년 경과. 요거는 15년이야. 그러면 동의와 허가가 필요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야. 리모델링은 입주자 등이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리모델링 누가? 주택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이건 조합 설립이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 몇 사람? 세 사람이야. 입주자가 하기도 하고 대표회의가 하기도 하고 조합이 하기도 해. 그때 여기는 얼마의 동의? 전원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지. 전원이야, 전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 동의가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 이 동의가 75, 50,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어디다 맞추냐면 여기다 맞추면 돼. 전체 3분의 2가 동의는 75, 과반수 50, 여기 75야. 어찌됐든 하나 외우면 하나 갖다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의 받았으면 하기 위해서 다시 뭐 받고 허가 받고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문제 풀어낼 수가 없어. 리모델링 자체는. 그러니까 저거 조합 설립은 저대로 따로 나오고 리모델링은 조합과 리모델링 행위 자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조합 아니야. 입주자도 있고 대표회의도 있고 조합도 있는데 요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전원이야. 요거 나올 때는 75, 50, 75 요 숫자 나오는 거고 항상 리모델링 나올 때는 허가고 조합 설립은 인가라는 지문이 나와요. 요걸 갖고 답을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먼저 그 45번부터 해. 45번. 주택부산 리모델링 조합과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래서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뭐가 나왔어? 설립이 나왔잖아. 그럼 설립일 때는 전체 얼마? 3분의 2 이상 뭐가 나와야 돼? 결의 나와야 돼. 결의. 각동하면 과반수 결의. 그런데 뒤에가 허가받아? 틀렸잖아. 인가지. 이제 잡혔겠나요? 자 봐. 조합을 설립이라고 나올 때는 뭐가? 인가가 나와요. 결의하고 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는 허가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굵은 것이 설립이 나와서 설립으로 나갔고. 자 2번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이라고 그러는데 설립. 그러면 그 동 각 얼마 3분의 3 결의하고 끝에 뭐 나와? 인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알겠죠? 허가 인가 나오고 결의 동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3번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할 수도 있으며 시장 등의 뭐를 받아?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어. 맞았고 지문.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뭐 하는 경우? 리모델링 하는 경우야.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 동의, 허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체일 때니까 전체 얼마? 75, 각동 50 이상 동의받아라. 5번 리모델링 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해. 그러면 그 동 75 나오지. 그 동 75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6, 7, 8번 다 똑같은 거야. 대표회의가 나왔어. 그럼 뭐 받고? 전원 동의. 대표 나오고 전원 동의 받고. 자, 7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8번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체, 입주자 이게 입주자 등이야. 입주자 등이 리모델링 하려면 입주자 뭐가?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뭐가 나와? 동의, 허가. 조합이 설립하면 결의, 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숫자는 전체 개발,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무조건 전체 각동이야. 전체 각동. 결의로 나오면 3분의 2, 동의로 나오면 75. 자, 각동하면 50, 과반수 50 이렇게 나오지. 그 동 이렇게 나올 때는 3분의 2와 75라는 숫자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요. 9번 지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지. 전. 항상 철회 그럼 언제? 전. 다른 건 없어. 그 다음 10번.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전유 부분을 뭐한다? 증축 나왔어. 그러니까 증축이 숫자 얼마? 15년 이렇게 나오지. 증축 지문이 이럴 때는 15년이야. 그런데 어디를 늘렸어? 각 세대의 전용 면적 30을 늘렸다는 얘기지. 그런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일 때는 얼마까지? 40% 늘려. 그러니까 30, 40 혼동하시면 안 돼. 아무 내용 없으면 30이야. 전용 면적 85 미만이라고 나올 때만 40%로 증축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11번. 10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세대수로는 얼마를 늘려? 15를 늘려. 그러니까 30의 반 15로 돼 있어. 그리고 이거를 수직으로 증축할 때는 최대 몇 개 층이야? 그러니까 세대수로 늘릴 때 15%대 그거 15%를 수직으로 올릴 때는 3개 층이지. 근데 15층 이상일 때가 3개 층. 그러면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그때는 2개 층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바로 이제 12번에다가 15층 이상 냈으니까 3개 층. 14층 냈으면 2개 층까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3번은 끝 문장. 안전진단 보이나요? 그러면 안전진단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가 증축이라는 단어 나와야 돼. 증축하는 리모델링만 안전진단해. 그러면 대수선하려고 리모델링 했어. 안전진단 안 한다 그 말이야. 항상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증축이잖아. 근데 뭐 할 때만? 증축할 때만 안전진단이 필요해. 대수선은 안전진단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진단 지문은 무슨 단어 있어야 돼? 증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증축.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이야. 모두 다. 안전진단 여러 번 나왔어. 안전진단은 무조건 리모델링 할 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리모델링? 증축하는 리모델. 증축자가 보일 때만 안전진단 들어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44번. 조합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려면 숫자 80 이상 사용권,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서 인가 맞죠? 저 설명한 거니까 쭉 읽으시면 돼요. 2번. 주택조합은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인은 20명 이상이어야 돼. 근데 리모델링은 해당 없고. 그다음에 3번. 3번은 나중에 11번 할 때 할게요. 3번은 우선 건너뛰고. 4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조합 설립할 때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왜 틀렸어? 그렇지. 국민주택 공급받는 건 직장이지 지역은 없어. 이때 신고하되 이때는 반드시 누구야냐? 무주택 세대주야 돼. 그럼 요거 해볼게요. 이때는 무주택도 되지만 무주택 아니어도 되지? 얼마짜리? 85짜리 갖고 있어도 돼. 근데 요 직장은 반드시 뭐다? 무주택이다. 그 뜻이야 지금. 그 뒤에 문장도 출제했지?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뭐하라? 신고 다시 해야 돼. 자, 5번 이제 새로운 걸 하는 애서 5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역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 이하짜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가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짜리? 85짜리 하나를 갖고 있어라 그 말이야. 그런데 무슨 지구를 집어넣어놨어? 투기과열지구. 이게 들어가면 달라져. 그래서 해설 봐보세요. 해설 일단 봐봐. 맨 밑에 있네. 투기과열지구가 들어가면 신청일하고 몇 년 전? 1년 전부터 해야 돼. 고치려고 하지 말니까 보기만 해. 보기만. 고쳐줄 거니까. 그치?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1년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문제로 와 다시. 문제로. 어디다 쓰냐면 동그라미 5번 번호. 동그라미 보고 있죠? 둘째 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일자 뒤에다. 1년 전의 날. 신청일 뒤에다.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날짜까지 쓰면 돼. 1년 전의 날. 하고 책에 붙어 있잖아. 뭐 말인지 알죠? 이것도 못 쓸까 봐서 해주는 거야. 자꾸 자 기본적으로 나 투기과열지구가 없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가 맞아. 근데 무슨 지구 들어가면 투기가 들어가면 그날에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가 무주택 그 말이야. 낼 것 같아서 늦춘 거야 이거를.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를 한 번도 낸 적 없어. 그냥 지역과 직장은 그날부터 그날까지 이렇게만 낼 거라야. 근데 요즘은 하도 투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한번 투기 관련된 지문을 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문제 한 거잖아 이거 하나로. 그 다음에 6번 지문. 지역은 거주기간이 얼마? 6개월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은 근무기간이 있어 없어? 직장은 없어요. 그걸 자꾸 내니까 틀리니까. 그러니까 5번이 지역과 직장은 똑같은 날로 돼 있어. 똑같아. 근데 지역은 요건이 6개월 거주 요건이 있고 공무원도 6개월 근무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은 그런 근무기간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그 뒤에다 5번, 6번 자격 필요 없음. 동그라미 5번, 6번 자격 필요 없음 이렇게 써봐. 원래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5번, 6번 맞아야죠. 그런데 뭐 받으면? 상속받으면 내가 주택을 10개 갖고 있던 무주택이 아니든 아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 받았을 때는 상속. 근데 시험에서 상속받은 경우도 그런 요건을 갖춰라 그러면 틀리는 거야. 상속받으면 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져. 일단 8번, 9번 묶으세요. 조합원 모집인데 이게 개정상이야. 원래 8번은 지역과 직장은 조합을 모집하려면 그 굵은 글씨가 새로 신설이 된 거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 확보. 설립인가 받을 때 얼마 확보? 80이야. 그러니까 모집 단계는 50만 확보하고 소유권은 필요 없지 때는. 그러니까 요거
설립할 때 지역과정이 요만큼이 필요해. 근데 조합원 모집 단계는 80도 아니 얼마? 54용권만 있어도 모집은 한다는 얘기야. 그럼 모집해 놓고 나서 나머지 추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신설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설립할 때는 80, 15가 필요해. 모집 단계는 사용권 얼마만? 50만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신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모집? 공개 모집이야. 공개 모집. 근데 그 밑에 이제 9번은 밑줄 근 거, 결혼으로 충원을 한다든가 처음부터 미달이 돼서 재모집할 때는 뭐 없이도 신고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착순 이렇게 돼. 선착순. 그다음에 10번 임원 나왔죠? 임원은 아까 정비법하고 똑같죠? 결격 사유 생기면 당연 퇴직하고 이런 거 똑같아. 그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묶으세요. 이게 교체나 신규 가입에 대한 네 문제예요. 먼저 11번.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얻은 경우나 조합원 사망 등의 일정 사유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원래는 설립인가 받으면 교체나 신규 가입이 돼야 안 되는데 이런 사유가 생기면 교체나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그 문제예요. 그때 3번 지문 아까 저 위에 거 봐봐요. 저 위에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탈퇴로 조합원의 수가 예정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도 있다. 맞나요? 요게 이제 기출 지문이야. 그러니까 법조문은 이렇게 해놨고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렇게 하나를 내는 거지. 저 위에가 있어. 잘못 넣어놨어. 그 다음에 12번 내려와서 그러면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이라든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어느 날까지 해야 돼? 그렇지. 조합 설립인가가 아니야. 조합 설립인가 그 자리를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하려면 뭐 해야 돼? 인가. 다시 해봐. 인가 받은 거 뭐 하려고? 변경. 그럼 다시 인가 받아라. 근데 그 인가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4번. 시험에 나온 걸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는 조합의 무슨 인가 받아야 돼? 변경인가 받아야지. 그때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받아라. 그런 내용이지. 그거 다 응용한 거야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13번.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나 충원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어느 날 기준한다?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하죠. 날짜로 내면 12번하고 13번이야. 자,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에요. 그러면 추가 모집했거나 뭐일 때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체나 신규 가입도 가능하고 다 관련돼 있지. 그 다음에 17번. 요건 이제 재작년 시험 문제지.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 알리고 탈퇴할 수도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그 부담한 비용의 환급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조합인데 규약이야? 조합은 정관 그래야 되잖아. 근데 왜 규약이야? 여기는 법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법인 아니니까 개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규약이야. 탈퇴도 되고 환급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요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가입했다가 돈 냈는데 돈 돌려달라는 거 안 주는 거야. 그 법적 분쟁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어떻게 해서 탈퇴할 수도 있고 탈퇴했을 때는 내가 낸 돈 뭐 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걸 어디서 정해? 규약으로 정한다 그 말이야. 법으로 한 게 아니라 규약으로 정해. 그다음에 18번 별표.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역시 조합원에 얼마가 출석?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 그거 나왔지 지금.
그리고 다만 창립총회나 조합규약의 변경, 또 임원의 선임해임, 조합의 해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가 20 이상 출석하라고 그랬지? 그럼 거기다 적어봐요. 거기다 페이지 17에 동그라미 28 한번 넘겨봐. 그냥 자꾸 넘겨야지. 17에 동그라미 28 있나요? 동그라미 28. 원래 총회 의결은 양쪽이 더 얼마 100분의 10이다 직접 출석하라. 근데 뭐만큼은 창립총회가 서로 중복돼 있잖아. 창립총회. 그때는 얼마 100분의 10 출석하지. 근데 정비법에는 계획을 바꾸는 거지. 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지. 근데 주택법은 뭐야? 임원에 관한 거지. 조합에 관한 거. 정관, 임원 이런 거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양쪽 20이 출석하는 게 공통이 뭐야?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양쪽이 전부 20이야. 그런데 정비법은 계획이잖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자꾸 양쪽으로. 에? 잡으면서 양쪽 넘겨봐야지. 이해가 되셨어 이제? 자, 다시 100분의 10이 출석하는 게 원래 만든 거야. 총회 의결은. 그런데 뭐는 20이다? 창립총회다 그 말이야. 창립총회가 나오면 무조건 100분의 20이야. 근데 법마다 20되는 게 약간 다르다는 얘기지. 정비법은 계획이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요거일 때지. 그런데 주택법에 뭐 어떻게 나와? 주택법은 조합이잖아.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뭐 조합의 해산, 그 규약, 예? 정관 대신에 뭐야? 규약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아까 생각해봐. 대행할 수 없는 거지. 아까 기억나? 대행할 수 없는 거를 주택법에서는 20이 출석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이해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대행할 수 없는 게 뭐야? 세 가지. 정관, 임원, 합병예산이지. 그건 정행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주택법은 그 세 가지가 20이 출석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 공통은 뭐고? 창립총회는 20이고.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면 이제 쉬워지지. 이걸 자꾸 시험에 세 가지를 갖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험자 어디서 들은 건 같은데 답을 못 찾고 나와. 자, 다시 총회 의결은 얼마 출석? 100분의 10이 출석해. 근데 정비법과 주택법이 개념이 같아. 그래서 똑같이 뭐 나오면 창립총회 20 출석이야. 근데 정비법은 창립총회 말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요것도 20이 출석하는 거야. 근데 주택법은 대행할 수 없는 거 세 가지지. 여기는 정관 대신 규약이 나와. 규약. 그리고 임원 나오고 합병해서 나오지. 그거 20 출석에. 그러면 집에 가시면 정리 그걸 하라는 얘기야. 그것만 해서 가면 조합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또 한 문제 맞아. 왜냐면 양쪽 법에 이 내용이 반드시 나와 있거든. 양쪽 법 시험에서. 아까 이제 표시된 거 알겠죠? 집에 가 조금 한 번만 연습해. 나는 연습 안 해도 되지? 내가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총회 의결은 얼마 출석? 100분의 10. 창립총회는 양쪽 모두 얼마? 20 출석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정비법은 20 출석하는 게 계획이 두 개야. 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야. 주택법은 대행할 수 없는 세 가지 있잖아. 규약으로 나와. 정관 대신 규약, 임원, 합병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는 20 출석한다. 그럼 같이 오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요걸 하고 가신 분은 시험장에서 편해. 근데 이게 정리 안 되면 막 헤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 다시 20페이지로 와서 19번부터 21번까지 묶으세요. 19번부터 21번까지 묶어. 요게 이제 기간 문제 출제되는 거야. 기간. 원래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뭐 신청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썼지만 지역뿐만 아니라 그냥 조합이야. 조합은 무조건 설립인가 받은 몇 년?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그런데 거기 30번, 20번하고 21번 신설한 거지.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똑같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를 못 받으면?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의 뭐를 결정?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돼. 해산 여부. 조합이 설립된 게 인가 받고 3년간 승인을 못 받으면 뭐하라? 해산. 그 다음에 21번. 조합의 발기인은 조합 모집 신고가 수리될 때, 아까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했잖아. 그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에 거쳐서 조합의 사업의 종결 여부 결정, 사업 안 할 걸 결정하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인가 받고 2년 안에 뭐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인가 받고 3년 되는 날까지 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 발기인이 신고가 수리되고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못 받으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라 그 말이야. 분명히 셋 중에 하나 나올 거야. 2번은 그동안 있었어. 그 2년짜리는. 근데 3년 2년짜리 그 뒤에 거는 새로 신설이 된 조문이야. 올해 처음 적용해. 올해 처음. 그 다음에 22번 23번 묶으세요. 모집 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그 줄 끝에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돼. 내가 이런 말 했지 하는 걸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돼. 확인받아서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사본 얼마? 5년간 보관해야 돼. 5년간. 그리고 23번 임원이나 발기인은 계약금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택조합 해산인가 받는 날까지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보관이 2번 나왔네? 에? 그냥 확인서 받은 것은 몇 년간? 5년간. 뭐 돈 문제 걸린 거잖아. 돈 문제 걸린 건 언제까지? 해산인가 받을 때까지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개념을 딱 잡아. 아, 해산 지금 보관은 보관인데 그 뭐에 보관가? 내가 확인 설명했다는 서류는 얼마? 5년간. 뭐 돈 문제 걸린 거는 해산인가 받을 때까지 이렇게 답을 찾아 놓으란 이야기지. 지문을 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올해는 이 주택조합의 시험 문제가 변수가 많을